여러분 안녕하세요. 골든클럽 세계금융연구원 원장 정기준입니다. 국내 주식시장 이번 주 등락이 꽤 있었습니다. 장중에도 등락이 있었고, 그리고 하루 지나면서 뉴욕 증시 여파가 또 등락을 만들었었어요. 시장의 이슈가 큰 게 하나 튀어나왔죠. 주말 새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이 디폴트라는 부분은 항상 바이러스처럼 번져나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 크레딧 스위스나 그 밖에 다른 은행들로 번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우려감, 시장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려가 있는 반면에 기대도 있긴 했어요. CPI가 낮게 나왔어요. CPI가 낮게 나오면서 투자자들은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여기서 뭔가 힌트를 찾기를 바란 거죠. CPI는 괜찮았는데,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표가 높지 않게 나왔는데,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그러면은 일부 기업들이 좀 도산할 수 있는 위기들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된다면은 파월이 그렇게 매파적으로 나왔는데, 이제는 그렇게까지는 못 나오겠구나 하는 기대가 나오면서 또 반등을 했었다가 은행 파산이 확산되는 게 아닐까라고 해서 또 하락을 했었고, 그렇게 등락을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보면서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오늘 녹화 금요일인데 금요일은 또 이렇게 올랐어요. 그쵸? 그렇지만은 이제 화요일 시장에 또 크게 시장이 밀렸었고, 수요일 날은 갭으로 반등을 했었고, 그러니까 참 시장이 뭐 어떻게 당장 내일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하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았던 한 주였죠. 근데 만약에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지금 위치가 아니고 몇 달 전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작년 11월, 12월 그때를 한번 보자고요. 이런 분위기에서 지금과 같은 악재들, 이번 주에 쏟아진 악재들이 나왔다? 시장이 그러면은 이렇게 지지를 보이거나 하기보다도 이미 가파르게 흘러내려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왜 목요일과 금요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호재라고 할 수 있었던 CPI, PPI, 그러니까 물가지표가 낮아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한 거고, 왜냐하면 2월달 물가지표가 이번 달에 발표가 된 건데 우려가 있었어요. 2월달에는요. 살짝 좀 주가 지표부터 원자재 가격이나 뭐 이런 데서 약간 좀 소비 지표도 2월 달에 너무 계속 잘 나오고 있었고, 고용 지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하는 것처럼 예상치를 웃돌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계속 CPI는, 물가 지표는 작년 대비해서는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우려라고 할 수 있는 악재가 같이 나왔었죠. 이제 은행이 파산할 수 있는 경고가 쏟아진 건데, 어떻게 보면 그 악재하고 호재가 상존을 하는 사이에서 등락을 하다가 목요일 저점부터 해서 시장이 올라왔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 하면, 은행 파산과 관련된 것은 시장이 누르기 시작을 했고, 은행 파산과 금리 인상, 그동안 시장을 못 오르게 만들었던 거는 이달에 다음 주죠. 그러니까 23일 FOMC에서 금리를 50베이스 포인트 0.50%를 올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번에 은행 파산이 나오면서 50베이스 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훅 떨어진 거예요.
악재가 나왔지만 그 악재가 기존에 있던 악재를 오히려 커버 쳐버리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실 은행 파산도 매우 심각한 겁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오바마 정부에서 이랬다면 매우 심각할 건데, 트럼프 정부 이후부터는 이게 좀 바뀌었어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자유시장 경제에 맡기기보다도 정부에서 많이 개입을 합니다. 상당히 개입을 합니다. 정부에서 개입을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줄도산으로 이어진다거나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며 크레딧 스위스며 얘네가 날아갈 가능성은 좀 낮다. 어디로 뭐 인수도 될 수 있을 거고 하지만 파산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뭐 예금자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본다면은 다음 주는 은행 파산과 관련돼서는 계속 무뎌질 겁니다. 이번 주 중반까지 확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고, 거기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이날 급락했을 때 크레딧 스위스로 번질 수 있고 더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있었고, 목요일 금요일 반등되는 것은 누르고 있다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다음 주 시장에서는 아마 더 무뎌질 거고요. 이게 더 무뎌지면은 실제로 FOMC가 가까워져 있는데, FOMC가 가까워져 있는 상태에서 시장은 금리를 50베이스 포인트 올리지 않을 거야 라는 확신을 좀 더 가지면서 50베이스 포인트를 올릴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떨어뜨렸던 부분을 되돌릴 거란 말이죠. 그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저항권에서 힘든 싸움은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시장은 좀 강세 기조로 갈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도 국내 주식 시장은 FOMC 이후에 반영이 되겠죠. 24일날 시장에서 반영을 할 건데, 제가 봐도 25베이스 포인트 인상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50베이스 포인트 지금 상황에서 올리면 엄청 욕먹을 거고, 뒷조사 할지도 몰라요, 진짜. FBI에서 파월 뒷조사를 할지도 몰라요. 어디서 돈 쳐먹고 있는 거 아닌지. 그럴지도 몰라요. 진짜 의도가 없고서는 물가지표 내려가고 있지. 은행 파산 났지. 여기서 50베이스 포인트를 올린다고? 이번에 25베이스 포인트를 올리게 되면은 시장은 그동안 이 FOMC 사람들이 겁만 줬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못하면서 앞으로도 그러면은 시장의 투기가, 자산시장에서 어디가 투기가 있어도 FOMC에서 말을 얼마나 세게 하던지 간에 먹히지 않을 거예요. 안 먹힐 거예요. 투자자들도 그 부분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번 FOMC에서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하던 간에 믿지도 않을 거고, 시장은 그 말에 주목하기보다는 이제 금리 인상 거의 끝났네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0.25만 올린다면. 근데 뭐 예상외로 50을 올려버리면 이때는 제가 볼 때는 그냥 파월이 너네 주식하지마, 내가 뒷조사 받던 어쨌든 너네 주식하지마, 요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FOMC에서 50을 올리면은 그건 급하게 진짜 다 끌어다가 있는 주식 다 팔아야지 맞아요. 이거는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롱과의 전쟁을 하겠다는 거여서 포지션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은 많이 희박하다고 봐요. 50베이스 포인트를 올릴 가능성은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 그동안 기다린 거죠. 저점의 지지가 어디쯤이 될지, 아니면은 확실한 좀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것을 확인을 할지. 근데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나갈 걸
구태여 확인까지 할 필요는 없어졌다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금요일 시장 오늘은 이제 끝났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 시장에라도 좀 종목들을 주식 비중을 늘려가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래는 확실하게 이 박스를 돌파하고 나가는 걸 보자 그랬는데 그럴 필요까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점진적으로 주식을 사서 모으는 게 이제는 더 좋은 전략이 될 것 같다. 물론 파월이 FOMC가 미친 듯 50베이스 포인트로 올리게 되면 다 팔아야지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월요일부터 이미 주식을 사고 계속해서 좀 저는 작년 하반기 들어서면서 계속 주장을 한 게 올해 3, 4월에 3월에서 4월 사이에 본격적인 상승이라고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FOMC 그 기점입니다. 3월 FOMC 그 기점이라고 봐요. 폭발적으로 올라갈지도 몰라요, 시장이요. 거기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뭐 시장 내부적인 얘기들을 하자면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 같은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이 금요일날 일제히 떨어졌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부분도 커요. 왜냐하면 에코프로 볼까요? 특히 에코프로를 보시면은 시장이 부진한데도 시장이 부진한 동안에 폭등을 하고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목요일날 고점을 찍고선 오늘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코스닥 지수는 2% 가깝게 올랐어요. 무슨 얘기냐? 약간 2차 전지 종목들이 시장을 좀 해지할 수 있는 역할로 자금이 쏠렸다고 보입니다. 시가총액 비중도 탑이었고. 근데 이제 이런 흐름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거 그냥 단순하게 개미들이 쳐냈다고 보면 안 되고요. 이건 기관, 외국인의 영향력이 없으면은 이렇게까지는 못 쳐냅니다. 기관, 외국인 영향력이 있었다고 보여요. 가격 결정권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그 가격 결정권에 따라가는 데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따라왔겠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것만 2차 전지가 흐름이 일단 깨진 것만 보더라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과 좀 2차 전지 쪽에서 떨어진 종목들을 지금은 보는 게 맞을 거고, 그 수급이 어디로 갈 것이냐, 시장은 뭔가 또 큼지막한 먹잇감들을 찾을 건데 바이오 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당장 우리가 그 다음 주 4월을 놓고 본다면 바이오 종목, 그 중에서 시가총액, 왜냐하면은 그동안 2차 전지주들 시가총액을 만들었기 때문에 갭을 메우는 차원에서도 바이오주들에 대한 생각을 할 거라고 보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게 뭐 본격적인 추세 상승으로 이어지냐, 그거는 지금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이고요. 우리는 우선은 85,000원에서 95,000원, 그러니까 90,000원을 전후한 폭에서 목표를 두고선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추천주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장기 추천주는 아닙니다. 네, 이렇게 들고 나왔고요. 자, 벌써 이제 3월도 중반이 지나가네요. 참 시간 빠르죠. 벌써 언제 1분기가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지. 시장이 많은 이슈도 있었고 흐름도 있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1분기에 우리가 얻은 분명한 것은 시장은 추세 전환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들이 나왔을 때 이제는 색안경을 끼고 부정적으로 막 보기보다는 어떤 부분이든 간에 뭔가 시장에 호재성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는 종목들을 골라서 매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연말까지 좀 좋은 성과로 쭉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세계금융원 골든클럽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